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또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22년 전 대한민국의 공항에 아무런 사전 예보조차 없이 가족을 데리고 입국했던 전 체코 주재 북에서 나가서 일을 하고 있었던 김태산 선생님의 글을 좀 전해 올릴까 합니다. 제목이 심지 없는 등잔에 불이 켜질까입니다. 심지 없는 등잔에 불이 켜질까. 현재 전 체코 북한 무역 대표로 있었던 김태산 선생은 22년 전 느닷없이 아침에 대한민국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 저도 회상해 보면 거의 새벽에 저희 당시 국가안전기획부도 발칵 뒤집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현재 남북 함께 국민연합에서 또 상임 대표로서 또 여러 가지 대한민국 현대사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대한 진상 규명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해서 늘 그렇듯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정신이 고양되어 있는 이 김태산 선생의 글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이 정신 나간 국민들이 좀 정신을 차리기를 바라면서 오늘 김태산 대표님의 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애국자라면 누구나 이 나라가 백척간도의 위기 상황에 놓였음을 느낄 것이다. 물론 미군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이 당장 김정은의 손아귀에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땅에 다시는 보수 정권이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함께 보수 정권은 종지부를 찍었다. 앞으로는 이재명과 조국 같은 종북 좌파들이 나라를 깔고 앉아서 마음대로 국가와 국민을 난도질할 것이다. 간첩과 5.18 전과자들이 유공자의 탈을 쓰고 나라의 주인 노릇을 할 것이고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웠던 애국자들은 영원히 역사의 뒷골목으로 사라질 것이다. 지금 애국 보수는 나라를 바로잡으려고 뭉치자, 일어나서 싸우자 라며 의본을 표출하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보수 우파들이 그렇게 해도 믿었던 22대 총선도 부정선거 때문에 패했고 그것을 해명할 방법도 힘도 인재도 없다. 물론 이런 글을 쓰면 나를 패배주의자라고 욕할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자유우파 보수 애국자들이 모르는 두 가지가 있다. 자유우파 보수들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패를 갈라서 한동훈, 원희룡 같은 인간을 자유우파 보수파의 희망이며 지도자라고 빨아대며 어리석은 짓들을 한다. 지금의 현실은 1910년대 초 일제가 조선을 깔고 앉았을 때와 같다. 북한, 중국과 손잡은 좌파들이 나라의 정치판과 법과 공권력과 언론까지 모두 장악하고 애국자들이 옴짝달싹 못하게 손과 발을 묶고 입을 틀어막은 상태이다. 어디에도 자유우파 보수 애국자들의 말을 들어줄 정치인과 법과 언론은 없다. 한국에 현존하는 수백 개의 언론 방송사와 신문사 중에 오직 스카이데일리 신문 하나만이 살아서 5.18의 진실과 가짜 유공자 부정선거의 전모를 밝히려고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다. 솔직히 제법 규모가 있는 모 신문사에선 필자에게 매주 글을 써달라고 하면서 제주 4.3 사건, 부정선거와 5.18에 대한 것만은 분명 자제를 해달라고 했다. 나는 그런 공정치 못한 신문사에는 글을 줄 수 없다며 거절하였다. 그 신문사도 종북 좌파들의 눈치를 보아야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로 이미 적화가 다 되었다는 증거이다. 현실이 이런데도 감히 자유우파, 보수우파들이 싸워서 정권과 국회와 사법부를 드러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뒤집을 수가 있겠는가?
역사를 돌아보면 1910년대에 일제히 침략에 반대한다고 애국적인 양반과 백성이 떠들었지만 일본의 강력한 힘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던 기억이 있지 않은가? 지금도 그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지금의 종북 좌파들은 북한과 중국을 등에 업고 악착스럽게 애국자들을 탄압하고 있다. 보수, 자유, 우파들은 전 국민적인 데모가 아무 때나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착각하며 4.19 때처럼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나라를 바로잡자고 떠든다. 이런 사람들은 4.19가 부통령 부정선거에 반대해서 밥 먹던 사람들과 잠자던 사람들이 갑자기 분노해서 들고 일어난 일이었던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자신들이 북한 간첩들의 선동에 속아 시위대를 따라다닌 것을 애국이라고 우기고 있다. 눈에 최루탄이 박힌 학생의 시체가 마산 부두 앞 바다에서 왜 생겨났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보수파들은 아무리 작은 임금체불 반대 투쟁도 주모자와 조직자가 없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대중운동의 원리를 모른다.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즉 등잔이 아무리 많아도 심지가 없으면 그 등잔에는 절대로 불을 켤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이다. 대중운동에서 지도자는 등잔의 심지와 같은 존재이다. 그런데 지금 자유우파 세력들에게는 그 등잔 심지와 같은 지도자가 있는가? 해답은 없다이다. 일부 자유우파들이 믿는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원희룡 같은 인간이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해 국민 대중을 조직하고 동원하겠는가? 할 리가 없다. 그들 자신이 같은 좌파들인데 과연 그들이 시위를 선동하고 조직을 하겠는가? 할 수 없다가 정답이다. 아직도 심지 없는 등잔에도 불을 켤 수 있다고 우기는 사람이 있는가 말이다. 다시 말하자면 당신들이 학생 시절부터 따라다녔던 그 반정부 시위의 등잔불 심지 노릇을 한 주모자는 항상 북한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대중운동의 원리를 잘 아는 김일성 가문은 북한에 자기 이외에는 어떤 지도자도 나오지 못하게 모든 형태의 대중운동을 원천 봉쇄하였다. 그래서 80년 동안 반정부 시위가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은 유일한 나라가 바로 북한이다. 등잔에 불을 붙일 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북한의 지령을 받는 종북 좌파들이 과연 한국에서 자유우파 지도자가 나올 수 있는 길을 허용하겠는가? 하겠는가? 그 증거가 바로 자유우파 지도자와 새로운 보수당의 출현을 원천 봉쇄하는 부정선거이다. 아무리 부정선거라고 외쳐도 국민 대다수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하늘이 나라를 구할 이승만, 박정희 같은 위인을 내려줄지 아니면 8.15 광복과 같은 복을 내려줄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어쩌면 이 모든 참담한 현실은 이미 하늘이 내려주었던 이승만, 박정희 같은 큰 축복을 모두 차버린 어리석은 한국 국민에게 주어진 자업자득의 한상 차림이 아니겠는가. 김태선 선생님의 글은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 글을 읽고 있노라니 자업자득, 인과응보라는 말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요,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매지 말고 참외밭에다가 발을 들이밀지 말라, 이런 말 있죠. 네?
이하 부정관이요. 과전 불납리라 뭐 이런 말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은요. 참으로 경솔한 측면이 너무나 많습니다. 조그만 일에 극도로 흥분하고 좋아했다가 또 조그만 일에 금방 실망하고 욕하고 실망하는 이런 냄비 근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아직도 원희룡, 한동훈이 이런 자들이 여러분들의 사상과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유우파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그 생각을 뜯어 고치기 바랍니다. 그 친구들은 자유우파가 아니에요. 자유우파를 가장한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얼치기 자유우파예요. 어찌 보면 의사 자유우파, 유사 자유우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김태단 선생님 지적하듯이 이와 같은 대한민국 현실이 희망이 없는 나락으로 추락해버린 것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과 같은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분들의 축복을 대한민국에 주었지만 이 모든 축복을 걷어차버린 경솔하고 시건방진 어리석은 한국 국민에게 주어진 자업자득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인과응보가 아니겠냔 말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남은 결과는 뭐가 남았습니까? 이제 추락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망해가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다음번 대통령 선거에서 올바른 자유우파 지도자를 이 나라의 대통령을 뽑아야 되겠죠. 다시 한번 속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워낙에 상대편이 인간 이하의 쓰레기 말종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시키면 뭐가 잘 될 거로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다 같은 집안이야. 아버지는 같은데 엄마만 다른 이복 형제였다는 걸 이제 알게 됐죠. 자, 그러면 1년 후에 선거를 하게 될지 2년 후에 할지 아니면 뭐 언제 할지 모르잖아요. 원래 남은 건 이제 3년이 남아있지만 자, 이런 가운데 다음번에 대통령 선거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그렇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과 같은 좋은 점을 골고루 갖고 계시는 분을 이 나라의 차기 지도자로 뽑아야 되겠죠. 이승만처럼 변화에 가는 국제 정세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 선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처럼 설령 내 목숨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결단력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어떠한 위험과 고통스러운 상황이 생기더라도 직접적으로 위기를 내 몸으로 틀어막을 수 있는 용기, 담대한 실력이 있는 전두환 같은 대통령을 뽑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두환, 박정희, 이승만 이 세 분의 이전의 국가 원수 지도자를 생각해 본다면 그런 분들의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죠. 지금처럼 할 일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도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대통령실, 이런 조직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우리야 희망하고 바라는 올바른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데, 자, 그러자니 이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작년 10월 10일 날 국가정보원에서는 선관위의 시스템이나 장비 등이나 전산망이 얼마나 허술한지 밝혀냈죠. 100점 만점에 60점도 아니고 31.5라고 하는 아주 초라한 성적으로 그 결과를 국민한테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국가원수, 이 나라의 지도자라면 의당 뭘 해야 됩니까? 그러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잡들이를 해서 그러한 허점을 다 메꿔서 수개표를 하고 안전하게 투표 제도가 관리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반년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안 취했어요. 그러는 사이에 김규현 전 국정원장은 내부적인 그 부하 직원을 있던
아주 사악한 놈들이 언론사에다가 이러저러한 내부 상황을 갖다가 전파하고 언론사에 줄을 대고 반역을 도모한 끝에 원장과 차장 3명이 동시에 모가지가 잘리는 이런 참담한 일을 겪었는데, 그러고 났더니 그 자들보다 더 못한 자들이 지금 국정원의 간부라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차라리 안 갈았으면 더 나았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 정도로 지금 국가의 중추신경계통이 다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요, 이번에 그래도 힘을 걸었던 4.10 총선에서 가진 부정부패와 함께 우리는 쎄쎄하는 사람이 더 좋아요, 우리는 친중 반미하는 쪽이 더 좋아요 라고 선택한 국민들의 우매한 결정과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이 앞으로 이 국가가 멸절하고 망해버리고 지금 추락하는 선택밖에 없다라는 이런 절박한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는 앞으로 돈만 벌면 됩니까? 물질만 쌓이면 됩니까? 그리고 김일성이가, 김정일이가, 김정은이가 해온 김씨왕조 이 세습 독재 왕조가 대한민국을 대신 국민교육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를 국민들 여전히 바라신다면, 우리는 굳이 이제부터 자유니 민주주의니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겠죠. 그냥 전체주의 독재 국가 밑에서 그저 돈만 주면 되는 배부른 돼지가 돼서 무슨 국민지원금이라고 25만 원 뭐 얼마씩 주면은요, 그거 받고 쎄쎄 하는 이런 간사한 인간으로 추락해버리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중국 사람들의 발을 씻기고 발 마사지를 해주고 여성들은 중국 사람들에게 몸파는 매춘부로 전락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신다라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그 붕어, 개, 가재 이런 개구리 같은 생각들을 하면서 그러고 살면 되겠죠. 오늘 김태산 선생이 이렇게나 안타까워서 심지 없는 등잔에 불이 켜질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지만, 현재에도 심지 없는 등잔에 지금 불을 켜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자, 지금 제가 다음번 대통령 선거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지금 여권이라는 것에 무슨 차기 운운하는 자들 있죠? 그 자들의 모두를 살펴보십시오. 모두에게 어떠한 여성이 가족으로, 즉 부인으로, 마누라로 있는지 보시라고. 어느 집도 제대로 된 여자가 없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외국어 능력이 됩니까? 근검절약을 합니까? 사치를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돌아가신 유경수 여사님의 뒤꿈치라도 쫓을 만큼 수준이 돼야 될 텐데, 유경수 여사가 74년 8월 15일 날 그 광복식 기념식장에서 제일동포 문세강이 흉탄에 서거하시기 이후 제대로 된 이 나라의 대통령의 영부인을 모셔본 사례가 없어요. 극히 없어요. 비슷한 수준이 있긴 했지만 뭐 차등이 너무나 나니까. 근데 최근에 오면 올수록 그 수준이 더 떨어져 가요. 그러니까 그 마누라 수준이 안 되시는 분들 알죠? 굳이 얘기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본인이 볼 때는 내 마누라가 뭐 우리나라 영부인감이다라고 생각하는 정신 빠진 놈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생각하는 놈들이 미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의 시각에서, 우리 수준에서 봤을 때는 너희들 가운데, 뭐 앞으로 대통령 운운하는 너희들 가운데 단 한 명도 마누라 수준이 국가의 영부인 될 수준이 없다라는 거를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여자 수준이 안 되면 그 여자랑 이혼을 하라고. 이혼을 하고 나온다 그러면 모르겠어. 근데 이혼을 안 하고 나오면 또다시 반복이 된다고. 그런 추한 꼴이. 그러니까 대통령 꿈꾸는 자들은요, 일단 잘 들으세요. 현재 마누라랑 다 이혼을 하든가 먼저, 그러고 출마하든가 해. 아니면
그런 여성들로 인해서 생겨나는 부작용, 문제,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길 테니까 꼭 명심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똑같이 생각해 주셔야 돼요. 아니 저 녀석은 말이야 뭐 어디 나오고 뭐 사법시험 통과하고 뭐 했다 그러는데 보세요 마누라가 어떤 여자들인지. 되겠냐고. 그리고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 학벌이 좋으면 사람이 똑똑하다? 여기서 말하는 학벌은 스카이대 같은 데죠. 서울대, 연대고대 이런 거. 그러나 그런 스카이대 출신들이라고 해서 지혜가 있다거나 청렴결백하다거나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헌신할 만큼 그런 담대한 용기는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국민 여러분. 가장 비겁한 애들이요. 서울대학교 나온 애들이야. 그 중에서도 법대 나와서 사법시험 통과한 애들. 응? 제 말이 거짓말이었는지 보시라고. 얼마나 애들이 들떨어지고 비겁하고 얍삽한지. 그 다음에가 지나간 세월에는 이 정치적인 목적의식을 갖고 들어왔던 육군사관학교 출신들. 물론 대부분의 군인들은 야전을 지켜왔던 참군인이 훨씬 많아요. 군인의 아들로 자라난 저도 수많은 장성이 못 되었던, 즉 영광급에서 군생활을 30여 년 하고 마무리 지었던 수없이 많은 육사 출신의 훌륭한 장교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장군이 안 돼. 희한하죠? 그게 바로 이 나라의 현실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처럼 북한과 중국과 손잡고 있는 이런 좌파들이 중국 공산당에 완전 신분운권이 돼서 날치고 있는 이 나라 현실을 직시들 하시고 우리가 정말 애국운동을 한다. 이 자유우파 정신을 살려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한다라면은 지금과는 좀 더 다른 생각으로 여러분들도 바뀌셔야 할 겁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신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입니다. 감사합니다.